안녕하세요. 에도비 에두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지입니다. 오늘은 에도비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 수행평가할 때 학교에서 채점 기준표 나눠주잖아요. 그 채점 기준표를 분석하고 그리고 채점 기준표를 주제에 맞게끔 활용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학교 보고서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솔직히 오늘 이 특강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좀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채점 기준표를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용하게 되면 학업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채점 기준표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식을 좀 활용한다라면, 적용한다라면 자비스처럼 활용만 해준다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부탁하는데 복붙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과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에도비를 활용해서요, 채점 기준표를 분석하고 코칭을 받은 다음에 그걸 보고서에다가 좀 적용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도비 바로 가기를 한 다음에 오늘 채점 기준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채점 기준표는 이렇게 8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제에 적합한 국가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국가에 선정한 이유들, 자신의 진로나 흥미 분야랑 어떻게 연관시켰는지, 지리적 용어나 지리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진로의 연계성, 논리, 풍부한 어떤 지역 정보들, 그리고 실제 근거에 대해서 수집했는지,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실제적인 근거, 논리적인 부분들이 포함됐는지, 이렇게 8가지가 있어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채점 기준표인데, 이게 사회 시간에 이제 나눠준 건데요.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연구 방향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안에 아까 채점 기준표 있잖아요. 그 채점 기준표를 이렇게 첨부 파일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 채점 기준표가 들어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첨부 업로드 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줘. 내가 관심 있는 학과는 1문학과야 라고만 하겠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맨 아래쪽에 첨부 업로드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요. 자, 보면 이제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왔는데요. 보면 수행 채점 기준표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게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채점 기준표 코칭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코칭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칭 같은 경우는 아마 채점 기준표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추론 능력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좀 기다림 시간이 좀 긴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8초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채점 기준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8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적합한 국가, 국가 선정한 이유, 자신의 진로, 지리적 용어, 그리고 진로 연계시킨 거, 논리, 지역 정보, 그리고 실제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은지 이제 코칭을 좀 해줍니다. 자, 보면은 국가 선정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이런 인문과에 관심이 있다라면 1번이라는 국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선택한 국가의 진로, 1월 인문과에 연관시켜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1번이 좋아서 선택했어요 라고 이제 설명하지 말고,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일본의 문학이 크게 발전한다는 점, 일본의 출판 산업이 일본 1월 인문과의 전공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를 이용하면 좋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당신이 1월 인문과를 분야를 한다라면 일본 국어교육 체계, 출판 인프라 같은 것들, 그리고 지리적 시각에 있어서는 일본의 혼슈와 규슈 지리 용어를 사용해갖고 특정 지역의 출판사나 교육 인프라를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시사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성, 풍부한 지역 정보에 대한 수집들, 수집할 때는 통계자료나 지도, 문헌 같은 최소 3가지 종류에 대한 다양한 이런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거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한 코칭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첨부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 초안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서 라인에서 이제 채점 기준표를 다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채점 기준표를 이번에 다시 첨부를 하고요. 그러면 채점 기준표가 들어갔잖아요. 주제를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주제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이 문화와 산업에 대한 발전, 이 부분을 가지고 채점 기준표에 맞는 보고서 라인의 초안을 좀 잡고 싶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요 채점 기준표 코칭이 아니고요. 수행 채점 기준표 초안 작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라인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0초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자, 일본 지리 특성과 문화 산업에 대한 보고서 하면서 이제 본론에 대한 부분, 인문의 지리적 특성들. 그래서 지금 보고서 안에 그 채점 기준표에 맞는 정보와 방향성의 8가지 채점 기준표 보면은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만점 획득을 통한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채점 기준표를 어떻게 반영해 갖고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그런데 이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보고서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보고서 양식에 맞게끔 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번에는 학교에서 보고서 양식을 좀 나눠줬는데 이 보고서 양식을 보시면은요. 활동에 대한 동기, 그리고 연구 활동 과정, 연구 결과, 배우고 느낀 점, 앞으로 해보고 싶은 요 라인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요번에 이 위에 나와 있는 지금 보고서 채점 기준표에 맞게끔 만들어진 초안을 보고서 양식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여기 서론이 있죠. 서론부터 결론까지, 요 결론 시사점까지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대로 붙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가 이만큼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학교 보고서 양식이 있잖아요. 학교 보고서 양식을 이렇게 첨부 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첨부 업로드가 됐고요. 이런 경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게 되면은 요번에는 첨부 업로드 보고서 양식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보시면은 연구 활동 길라잡이 보고서 들어가 있고요. 아마 추론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기다려야 되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 양식을 넣어서 보고서를 만드는 건 제가 전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보고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대한 기본에 대한 보고서 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학교 보고서 양식에 맞춰주네요. 보면은 이제 다시 보고서 양식을 잠깐 볼까요? 자, 보면 활동에 대한 동기, 연구 활동에 대한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연구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롬프트를 되게 길게 집어넣은 이유는 채점 기준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채점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주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 동기, 그리고 활동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보면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 토대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면서 이제 지리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배우고 느낀 점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1월 1문과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라인, 그러니까 보고서 라인 안에 우리 학생의 어떤 관심사에 대한 부분과 지리적인 부분, 이 라인을 가지고 구성을 해줬죠. 보시면은 첨부 업로드를 통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보시면은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 이런 채점 기준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고서 양식을 가지고 보고서를 구성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에두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복붙하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보면서 필요한 내용이 빠진 점이 있다라면 그 내용을 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식화 시키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활용을 해나가는 모습들, 그냥 인공지능이 해주는 걸 그대로 낸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은 조사를 하거나 문장을 만들거나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로 한번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